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2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이번 주 끝났죠? 주 끝났습니다. 총 21일이에요. 21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이번 달이 21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일을 썼어요. 11일. 11일 동안 종가가 얼마 올랐냐면 0.7 올랐습니다. 예. 0.7. 많이 올랐죠? 예.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7월이 시작하고 나서는 한 게 없다. 이런 거죠. 돈을 보면요,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의지박약인 상황이에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흐름에. 이게 뭐 매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매를 해가지고 찍어 누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월봉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8월 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가가 낮아요. 예, 고가가 낮아서 빠지지 않을 거면 지금보다 고가를 높이는 게 나아요. 예, 위로 조금 더 가서 고가를 높여주는 게 낫고요. 고가를 높일 자신이 없으면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가를 높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번 주 주봉. 이번 주 주봉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가를 올라가려면 저가를 현저하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네, 저가를 많이 낮춰야 이번 주에 저가가 다음 주에 붕괴하지 않겠죠. 그래서 올라가려면 저가는 낮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렇게 많이 내려가면 감아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저가를 낮췄기 때문에. 저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감아 올리면 방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뭐 거의 한 308까지 끌어올렸는데 6포를 올린 거예요. 6포. 거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딱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가를 방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차트를 지금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요 빨간색이 하락 추세선이에요. 예. 추세선이죠.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아래를 봐요. 근데 다음 주 가면 위를 보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는 하락 추세는 없습니다. 없다. 그럼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딱 감싸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볼벤이죠. 볼벤 5, 그죠? 요게 4죠. 4, 5,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상단선 1, 여기가 상단선 2,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 1, 여기가 하단선 2입니다. 근데 상단선 1은 이번 주 고가보다 낮지만 상단선 2는 이번 주 고가보다 높아요. 그리고 하단선 1과 하단선 1은 이번 주 저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은 이번 주 저가 위에 두 개가 있고 상단선은 이번 주 고가 아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양쪽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매도도 누를 생각이 있고 매수도 방어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방어가 되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거냐 아니면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거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고가 방어 쉽지 않아요. 개파락 나와야 돼요. 고가를 방어할 거라면 개파락을 해야 됩니다. 개파락 없으면 고가 방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의 차트에서 봤을 때
고가를 방어하기에는 이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공격적인 매도는 쉽지 않다. 공격적인 매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수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운명의 7월 3주요. 그쵸? 7월 3주. 7월 1주에 졌죠? 상방이 졌습니다. 양복이 났지만 진 거예요. 7월 3주.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느냐? 그죠? 저가 상승, 고가 상승이냐? 아니면 저가 하락, 고가 하락이냐? 저가가 깨지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면 매수하시는 거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8월 두 번째 주까지 내립니다.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면 8월 두 번째 주까지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지금 상태의 차트만 본다면요, 이건 올리려고 그린 것 같아요. 올리려고 그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요, 미국 증시가 오른다 그러면 316까지는 한번 땡기지 않을까. 그래서 316까지 갔다가 누를지 말지는 이제 그 상황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6이면 지금 거의 한 9%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9% 정도로는 위에 공간이 있어 보여요.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16까지 가면 주봉은 사실 거기까지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까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누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보이는 수치가 P4는 308.58이고 P5는 312.67입니다. 그러니까 한 313 정도까지는 일단 개방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313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316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오버슈팅이 돼서 끌어내리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하단선은 P4 307.20이랑 P5 305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쨌든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 답 없습니다.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이건 뭐 매수도 매도도 뭐 딱히 저가를 방어할 생각 없어요. 이건 저가 방어하려고 차트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위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 월, 화, 수, 목, 금 3주, 4주 이렇게 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 월요일은 상승에 좋고 화, 그 다음에 목, 금은 하락에 좋아요. 상승.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은 하락하든 상승하든 하락에 유리한 게 아니라 상승에 유리한 흐름이고, 하락할 거면 화요일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올랐는데 화요일날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하락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월요일날 떨어졌는데 화요일날 오른다 그럼 이건 상승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르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과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오르는 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승했는데 화요일날 떨어지면 수요일날 하락하면 금요일날까지 하락하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졌는데 화요일날 오르잖아요? 그럼 수요일까지는 상승이에요. 수요일날 떨어지든 말든. 그럼 목요일날 다시 하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화요일이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에 떨어지면 이제 금요일까지 내릴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얻는 거고, 반대로 화요일에 오르면 수요일까지는 상승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고점을 그릴 거면 월요일 날 그리는 게 좋아요. 월요일 날 못 그리면 수요일 날 정도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는 어쨌든 주초는 상방률이, 그다음에 주말 쪽으로는 이제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사실 상방이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네. 이번 주는 상방이 훨씬 더 유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상승하는 시간 동안 뭐 올린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봉만의 힘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올랐어요. 예, 더 올랐을 텐데 주봉을 음봉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봉은 나는데 위로 뻗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만으로 봐서는 상승폭은 제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떨어뜨리는 건 다음 문제고 올라가는 폭을 상당히 제어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이거 뭐 올라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거를 차트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 그걸 보시니까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냥 횡보한 거예요. 그죠? 여기 2022년 6월 22일 그 날짜로 딱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오른 것도 없고 하나도 내린 것도 없어요.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오르고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며칠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여 15일 동안.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여기가 열하나, 열둘, 열셋, 16개인가 보네요. 거의 16일 동안 횡보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올리고 싶지도 않고 내리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거래하는 사람 미쳐버리죠. 미치지 않겠어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올라라 내려라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뭐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주봉은 와 대단하죠. 여기 하단선까지 찍었어. 예, 하단선 다 썼어요. 여기 상단선 여기 찍고 예술입니다. 예술. 야, 이걸 다 찍을 줄이야. 다음 주 여기 309.2 그 다음에 여기 313.1 여기가 매도죠. 매도. 배수는 307.35 그 다음에 305.4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오케이죠. 하셔도 돼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딱 서시면 이건 매수해도 되는 구조예요. 자, 문제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고요. 어쨌든 저가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는 깨지면 하방이에요. 고가를 넘으면 상방의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가를 넘으면 상방에 대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얻으면 이제 그 다음 주도 고가를 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3주차에 7월 2주차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다 이게 아니라 7월 4주차도 7월 3주차의 고가를 또 넘어야 상방이 돼요. 7월 3주차에 7월 2주차의 고가를 넘어도 7월 4주차에 7월 3주차의 고가를 못 넘으면 다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양봉을 그려야 돼요. 양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딱 멈춰서 끝나야 돼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답이 없어요. 하단선, 상단선 다 별로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상방의 유리, 화, 수, 목, 금은 화, 목, 금은 이제 하락의 유리인데 선물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월요일날 종가가 1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잖아요.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면 수요일 날만 하락하면 돼요. 수요일 날.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만 하락하면 제가 보기엔 주봉 아래로 가는 분위기예요. 자, 월요일 하락이면 화요일은 상관이 없어. 네? 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화요일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만 종가가 하락하면 제가 보기엔 금요일까지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랑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돈을 좀 보겠습니다. 돈. 자, 개인은 202억 매도했고 외국인은 2622억 매수했고 기관은 2629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2052억을 매도했고요. 콜은 50억 샀고 풋은 14억 샀고 미니는 콜을 50억 매도했고 풋은 66억을 샀어요. 그리고 위클리는 콜은 마이너스 8억 풋은 마이너스 17억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면 현물은 상방이죠. 네, 현물은 상방인데 콜을 50억을 샀고 미니는 50억을 매도 쳤으니까 제로고 풋은 14억을 샀는데 미니는 66억을 샀으니까 80억이잖아요. 그럼 콜은 산 게 없고 풋은 80억을 샀다는 얘기죠. 하지만 위클리 풋을 17억 매도했으니까 개파락은 심하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개파락은 심하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은 양매도 쳤어요. 29억 38억. 그러니까 개인은 변동성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 외국인은 오히려 변동성을 바라는 거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요. 일단 선물은 저 매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오늘 장중에 1조까지 매도했었거든요.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하방이에요. 예?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 1조로 끝났으면 하방인데 문제는 다 청산해서 8천억을 청산해가지고 6,36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아닌 거예요. 저 돈을 다 정리해야 하방입니다. 하루면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하루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올 때까지는 하방이 아니에요. 상방입니다. 지금 계속 감아 올리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선물 매수를 정리해야 아래로 가는데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아래로 가요? 이제 2천억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6천억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옵션에서 풋은 다 사라졌어요. 사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현물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외국인이 현물을 4,890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매수 중에 제일 큰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도 매수하고 현물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죠. 네. 하방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보지 마세요. 네.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자, 삼성전자를 보세요. 이걸 보면 안 되겠다. 이걸로 굳이 볼 필요 없고 이걸로 보면 되죠. 투자자별 일별 매매. 이걸 보시고 7월 1일부터 외국인이 뭘 샀나 보세요. 삼성전자를 샀죠. 근데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냐? 3,052억을 샀어요. 3,052억. 3,052억이요. 3,052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 이거를 누적 수매수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보세요. 7월 1일부터 4,890억. 그러면 4,890억 중에 3,000억이 삼성전자예요. 나머지 종목은 한 1,890억 정도 산 거죠. 다 삼성전자 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을 막 골고루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러니까 IT만 딱 땡기는 거예요. IT만 딱 땡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고 외국인이 매수는 하는데 개인들의 개별 종목은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다가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0.84%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4.35%, 하이닉스가 5% 올랐어요. 그 얘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둘이 합쳐서 지수를 1%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1% 넘게. 한 1.2% 정도는 끌어올린 걸로 보여요. 근데 지수는 0.84%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종목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갔고 다른 종목은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있으니까 일단 하방은 아니에요. 하방은 아닙니다. 던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방을 보시는 분은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는데 굳이 상방을 바로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팔아야 잘 떨어져요. 외국인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아야 잘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있으면 조금 더 하방은 보수적으로 보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일한 기회예요. 8월 두 번째 주까지 따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입니다. 여기를 성공해야 그 다음에도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7월 세 번째 주에 7월 두 번째 주 저가 깼다. 그러면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매수 전략은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가 잘 보시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겠다 싶으면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